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한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이 뭐 10개, 100개의 사업장을, 개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은 재무제표가 지점이 여러 개 있을 때 본점에 합쳐져서 재무제표가 하나가 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뭐 법인도 사업자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재무제표 자체는 한 개가 나오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재무제표가 나와야 돼요.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개가 나와요. 재무제표만 각각의 사업장별로 나오는 거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체는 한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을 때 세무대리인이 여러 명인 그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체는 한 곳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세무대리인의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체는 대표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각각의 사업장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기장을 했을 거고, 그 기장을 했으면 세무조정까지 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서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세무조정까지 해서 줘야죠. 기장을 했고 우리가 그 사업장을 1년 관리한 거는 세무조정까지 하고 세무조정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재무제표가 나오고 세무조정 계산서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마다는 그래요. 그래서 세무조정 계산서까지 작성을 해서 대표 세무대리인한테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데이터 안에는 뭐 회계 쪽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조정 쪽에 있는 데이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회계 쪽에 데이터를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어쨌든 표준 재무제표가 제출이 될 거니까 조정 데이터만 보내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대표 세무대리인 업무를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전국에 150개가 있는 사업장을 해봤었어요. 개인 사업장만 150군데예요. 근데 또 거기는 사업장마다 구성원이 다 달라요. 구성원 A, B가 같은 사업장이 뭐 10개가 있고 A와 C가 같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게 뭐 30개가 있고 그리고 B와 C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게 뭐 20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세무대리인이 저 포함해가지고 5명이었어요. 전국에. 그러면 그 세무대리인한테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오류를 잡을 때 프로그램이 잡아주기도 하고 홈택스에 신고서 전송을 하면서 오류를 잡거든요. 근데 세무조정 계산서가 그 사업장마다 나오긴 했지만 홈택스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홈택스 신고와 관련된 오류를 못 잡는 거예요. 그 세무대리인들이 잡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는 다 잡았었어요. 근데 뭔가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 세무대리인한테 알려줬죠.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 내가 수정은 하겠지만 이 부분을 바꿔 놓으세요 라고. 왜냐면 그 조정료는 그쪽에서 받거든요. 그 사업장마다 조정계산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세무조정을 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요. 합산신고를 대표 세무대리인이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세무조정을 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정 계산서가 나왔고 세무조정을 직접 그 세무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조정료는 그쪽에서 청구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대표 세무대리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마다 결산을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그 세무조정 데이터를 보내주시고, 조정계산서는 꼭 보내주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득분배 명세서가 간혹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소득분배 명세서가 별도로 한 장이 마지막에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작성이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최종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이 사업장의 수익금액이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공동사업장인데 그쪽 세무대리인에서 이 공동사업자라는 거를 안 하고 소득분배 명세서 작성을 안 하고 보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표 세무대리인이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시속 60km 받아야 될 자료는 그 데이터죠, 데이터. 세무조정이 완료된 데이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건들지는 않지만, 종소세 신고를 하다 보면 홈택스에서 걸러지는 에러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뭐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하면, 소득금액이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 세무대리인한테 이 부분이, 이 소득금액이 바뀌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그 상태인 대로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가 결산 방법도 다르지만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이나 뭐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전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공동사업장이거나 소득세가 많이 나오거나 또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곳, 주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 먼저 결산을 해야 되고 조정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개인사업자들도 업무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세금 많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주 세무대리인이 다른 곳에 있는 곳, 이곳은 먼저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데이터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또 확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라는 거는 세금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협의한 게 100군데가 넘다 보니까 150군데였거든요. 이거 언제 하겠어요? 오류 찾아내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5월 15일까지 데이터를 모두 주십시오 라고 전국의 세무대리인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분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